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승기가 우리 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는 우리의 예상을 웃도는 좋은 결과였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20주 동안의 정당 지지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민주당 31%, 국민의힘 37%로 무려 6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이재명의 그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도 지지율에서 이렇다 할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주 동안 두 정당 간의 지지율이 6포인트나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언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약, 그리고 그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계속 보여만 주는 이재명의 뻘짓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짤짤이 전략이죠.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인터뷰나 질의응답을 정말 거의 가지지 않는 이재명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의 본의를 노출시키며 불편한 질문, 위험한 질문 가리지 않고 모두 국민께 답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인터뷰 중간중간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딜을 넣어버립니다. 어떤 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대형 사법 리스크들이 아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재명의 잘못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딜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을 우리처럼 깊게 가지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이해를 하지도 못해요. 내용이 너무 어렵고 방대하기 때문에. 단 이재명의 법카위원 같은 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기도의 법카를 이재명과 이재명 와이프가 과일을 사 먹고 샴푸를 사서 쓰고 제사상에 사용을 했다? 라는 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글만 읽을 줄 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것들에 더 분노를 합니다. 일례로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에는 국민들이 크게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보통 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를 좀 알아야 국회의원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행적도 좀 알고 그 사람의 비리 혐의도 좀 아는데 아예 관심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국회에서 처자고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급 봉투 받아먹는 주제에 감히 저렇게 쳐줘라? 정말 누구야? 어떤 놈이야? 라고 나와버린다고. 정치를 알지 못해도, 알 수 없어도 근무 시간에 국회의원이 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터뷰할 때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묻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렇지만 총선에는 투표를 행사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 어렵지 않은 이재명의 쪽팔린 법과 삥땅치기를 계속 알리는 거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전략들이 하나하나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인터뷰이기도 했는데 이재명은 단 한 번도 인터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늘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자 앞에 서서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식적으로 행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과 아예 반대되는 모습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물음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않고 있네? 그러면 나는 맨날 해야지. 난 늘 답해 드려야지. 출근 때나 퇴근 때나 행사 전이나 행사 후나 비대위 회의에서나 그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다 답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고 난 후 벌써 수백 번의 인터뷰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라 저는 보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공천에 탈락하거나 컷오프 당한 인사들에 대한 대우, 처우도 이재명과 절대 달리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전화기를 막 돌려가지고 형님 꼴찌래요. 출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돈 봉투 받으셨어요? 그러면 출마 못하죠. 이러고 있잖아요. 운동권이라던가 친문 색깔의 인사들에게 노골적인 불출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세요. 공천에 탈락하고 컷오프를 당한 당의 굵직한 인사들을 오히려 한껏 치켜 세워줍니다. 김성태 전 의원 드루킹 특검을 온몸을 던져 만드신 분, 이재명 대표와 달리 진짜 단식을 하셨던 분, 그 헌신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김성태, 컷오프에 당장 기분이 언짢았었겠지만 이 한동훈의 본인에 대한 발언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보수당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한동훈이 새겨 넣어줬는데 한동훈의 말을 듣고 수용을 하겠다라 말하는 김성태 또 한 번 한동훈은 지켜 세워줍니다. 역시 큰 정치인이십니다. 큰 정치인다운 결정입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걸 본 김무성, 본래 선거 유세를 했었던 김무성이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연달하면서 불출마를 또 선언을 했죠. 이걸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놓치지 않고 화답합니다. 김 전 대표님의 당에 대한 헌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정말이지 놓치는 게 없습니다. 공천에 탈락하고 컷오프 당한 네임드급 정치인들이 깽판을 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동훈이 다 아우르고 있어요. 이재명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국민들은 다 눈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한 당의 대표는 자신들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당의 원로들, 계파가 다른 의원들 직접 전화 걸어서 형님 꼴찌예요, 이 옌병이나 떨고 있는데 한 당의 대표는 너무도 정중하게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도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지켜 세워주는, 명예를 지켜주는 역할을 다 하고 있어. 어느 누가 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극과 극의 모습을 보고도요, 이재명을 응원한다면 그건 원숭이인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 이렇게만 가면 됩니다.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렇게만 가면 돼요. 반면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뉴스 보셨죠? 재판부에서 빠꾸 먹은 거, 또 재판 안 나오려고 뺑기 쓰려다가 재판부가 그건 네 개인 사정이라고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쪽팔림 당한 거.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루에 몇 번씩 묻는 법과 관련 답변은 아예 안 하고 있고, 공천에 잡으면 진짜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너무도 부당하고 형평성 다 떨어진다면서 전부 다 출마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차이예요. 한동훈과 이재명의 능력, 그 차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값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총선 5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꼭 얻어서 저 옌병을, 죄를 지었음에도 지 잘났다고 활개치고 다니는 저 양반들 꼭 죄값을 치르게 만들자고요, 우리. 아시겠죠?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